안녕하세요. 호라비로 산지 이제 20년째가 된 60대 청자입니다. 젊었을 적 작은 무역회사를 다니다 아내를 만났는데요. 아내를 처음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린 저는 반드시 저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답게 밀어붙여서 결국 제 여자로 만들었죠. 연애에서 결혼까지 조금 웃겹다짐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딸을 하나 낳고 오순도순 단란하게 우리의 삶을 가꿔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와 백년해로 할 줄 알았는데 몹쓸병에 걸린 아내는 저와 딸을 남겨놓고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요. 지금도 아내를 떠나보낸 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척 아려옵니다. 당시 전 아내를 잃은 슬픔에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아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매일 술병을 끼고 살았고 그렇게 페인처럼 세월을 흘려보냈죠. 하지만 어린 딸을 봐서라도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딸에게는 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슬픔을 털고 일어난 저는 딸아이에게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아내 없이 어린 딸을 키우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네요.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 아이는 툭하면 엄마를 찾았고 그때마다 전 진땀을 빼야만 했는데요. 딸애가 사춘기를 겪을 땐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아이는 엄마의 부재를 자신이 엇나가도 된다는 핑계로 삼았거든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딸과 매일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살았고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며 우리 둘 다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깨달은 딸애가 자기 자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치지 못한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장을 땄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싶다는 희망으로 간호학과에 진학해 큰 병원의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기피하는 병동의 자원에서 일을 할 만큼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주었네요. 부모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이겠지만 딸애는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내를 잃은 제가 여태껏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딸의 존재 때문이니까요. 전 그저 아픈 데 없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준 딸에게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처럼 딸애와 함께 저녁을 먹던 어느 날 딸애가 밥숟가락을 내려놓기 만들 만한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빠, 사실은 나 아빠한테 할 말 있어요. 어? 할 말? 우리 딸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그래, 무슨 말인지 어서 해봐. 아빠,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 결혼하려고요. 뭐? 결혼? 네, 실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아빠도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라서 당황스러운데 대체 어떤 남자길래 갑자기 결혼까지 한단 거니?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도 만나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사실 관연한 딸이 결혼을 한다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주고 응원해줘야 할 일이죠. 하지만 제 마음은 마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마치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기분만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결혼하겠다는 딸에게 그런 제 감정을 티낼 수는 없었어요. 전 애써 마음을 감추고 딸애와 결혼하겠다는 놈을 만나게 됐죠.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딸의 남자친구는 훤칠한 외모에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더군요.
술, 담배도 하지 않는 데다가 회사 생활도 오래 해서 안정적인 능력도 있었습니다. 막상 만나보니까 그럭저럭 마음에 드는 사윗감이었죠. 적어도 자기 마누라 밥 굶길 만한 놈은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창 대화가 무르익고 있을 때쯤 글쎄 그놈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선희한테 여러모로 모자란 사람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과거를 알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준 선희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과거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 과거가 뭔데? 네? 아직 선희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런 건 아직 들은 바 없어. 뭔가 자세히 말해보게. 자네 과거가 뭔데? 불길한 예감이 든 제가 다그쳐 묻자 딸애와 그놈이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뭔가 제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던 거였죠. 그제야 예비사위라는 놈은 어렵게 입술을 떼었어요. 실은 제가 몇 년 전에 결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결혼 생활은 채 1년을 채우지 못했어요.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뭐? 아니 그럼 자네가 이혼남이란 말이야? 그 말을 왜 이제야 하는 건데? 그런데도 내 딸과 결혼하겠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빠, 이 사람이 결혼한 적은 있지만 애도 없고 이미 오래전에 끝난 얘기예요. 그런 과거가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하지 못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서류상으론 결혼한 적이 있는 거잖아. 선이야, 네가 왜 이혼남이랑 결혼해야 하는데 네가 뭐가 모자라서. 아빠, 뭐가 모자라서 결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거잖아요. 근태 씨의 과거는 이미 제가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로 했어요. 전 정말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아. 내 귀한 딸을 이혼남한테 보내란 말이냐? 난 절대 안 된다. 이 결혼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아빠 제발요. 제발 우리 허락해 주세요.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삽시간에 냉랭해졌고 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죠.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제 딸이 한 번 갔다 온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하는지 제 상식으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좋다지만 그건 눈에 콩깍지가 쓰인 딸아이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네요. 누가 재벌집에 시집을 가라고 했나요? 아님 한검사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나요? 그저 평범하고 마누라 위할 줄 아는 남자면 됩니다. 그런데 이혼남이라니 부모 마음을 몰라주는 딸애가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결혼을 반대한 순간부터 딸애와의 사이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딸애는 끝까지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맞섰지요. 그렇게 몇 달간을 서로 나를 세우며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듯 전 딸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딸애가 그놈의 애까지 임신까지 해버렸다는 소식에 전 뒷목을 잡아야만 했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두 사람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지만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결국 전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고 예비사돈댁과 상견례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런 걸 바로 울고 싶은 놈 뺨을 때린다고 하는 걸까요?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예비한 사돈은 아주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제 신경을 거슬리게 하더라고요. 사실 말이 나와서 말씀인데
제 아들놈은 평생 부모 말 어기는 법 없이 참 바르게 자란 아들입니다. 제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요. 솔직히 제 눈에는 선이가 며느리로 성에 차질 않아요. 지들이 죽고 못 살겠다며 난리를 피웠지만 전 끝까지 이 결혼 반대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덜컥 애를 가졌으니 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애들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 속이 얼마나 시꺼멓게 타들어가는지 모르실 겁니다. 예?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제 딸이 며느리로 성에 차지 않으시다뇨? 그럼 전 그네 가드님이 되게 마음에 드는 줄 아십니까? 이혼 전력 있는 사위를 봐야 하는 제 입장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아니, 요새 같은 세상에 그깟 이혼이 뭐가 되십니까? 까놓고 말해서 우리 아들 정도면 만나보겠다는 여자가 줄을 선다고요. 제가 겨우 간호사 며느리 보겠다고 우리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는 줄 아세요? 예, 그렇군요. 그럼 마침 잘 됐네요. 저도 이 결혼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네 또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그럼 서로가 편해지겠네요. 뭐라고요? 참네.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냥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요. 한번 결혼한 이력이 있는 아들혼사에 예비 사돈댁에서 이렇게 고고한 자세로 나올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가 누가 잘났다 못났다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부모라면 어렵게 성사된 애들 결혼에 초를 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제 마음과는 다르게 어깃장부터 놓는 예비 사돈들이 얄밉게만 보이더군요. 그래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파혼 선언을 해버렸죠. 상견례 자리가 고성이 오가며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당황한 애들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저 또한 저런 집안의 제 딸을 며느리로 보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엉망이 돼버린 상견례 후 예비 사위가 진땀을 흘리며 제게 사과를 해오더군요. 아버님, 저희 어머니 때문에 많이 언짢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 저희 어머니가 워낙 유난이세요. 제가 신신당부했는데도 또 저러시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노형 푸세요. 솔직히 난 자네 부모님이 우리 선의를 반기시는 줄 알았네. 근데 이게 뭔가? 우리 딸이 이런 대접을 받아가면서 자네랑 결혼을 해야 하나? 정말 이게 맞는 결혼이야? 본의 아니게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신 고개를 숙이는 사위를 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긴 했지만 가뜩이나 내키지도 않는 결혼을 꼭 시켜야 하는 건지 확신이 서질 않았습니다.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제 딸을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예비 안사돈의 태도가 너무 기심하더라고요. 하지만 딸애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라면서 마음 상한 저를 설득하더군요. 또 그런 딸을 보니까 속도 상하고 안타깝기도 했어요. 사실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은 딸 자신일 텐데 말입니다. 그런 부침을 겪었지만 결국 전 딸의 결혼을 허락했네요.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오직 딸의 행복만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와 살아야 행복할 것 같다는데 더 이상 뭘 어쩌겠습니까? 그저 딸의 인생이 꽃길만 걷길 바라는 마음으로 옆에서 응원해 줄 수밖에요. 사돈들 보는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오직 자식만 생각하기로 하고 사돈들을 받아들였네요. 우여곡절 끝에 부부가 된 딸 내외는 그래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딸을 가끔 만날 때마다 보이는 환한 표정에 어찌됐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는 게 제일인 건가 싶기도 했어요. 결혼을 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된 딸아이를 보니까 먼저 간 마누라 생각이
무척 많이 났습니다. 이런 딸의 모습을 보면 아내도 참 뿌듯해했을 텐데 말이죠. 사위가 딸애를 끔찍이 생각하고 아낀다는 건 제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봐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하나 드는 걱정은 처음부터 딸애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안사돈이었는데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부모님에게 받는 사랑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딸애가 괜한 구박을 받으며 사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딸애를 볼 때마다 넌지시 물어보곤 했어요. 선이야, 어떻게 시부모님은 너한테 잘해주시냐? 혹시 시집살이 같은 거 시키시는 거 아니고? 아, 참 아빠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지난번 저희 결혼기념일에는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도 주셨는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어머니가 겉으론 투박하고 무뚝뚝해 보여도 속으론 얼마나 잔정이 많으신 분인데요. 아빠,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남편 사랑도 많이 받고 있고 시부모님한테도 사랑 많이 받으면서 지내고 있다고요. 그래, 그럼 정말 다행이고. 혹시라도 시집살이 시키면 당장 아빠한테 와야 돼? 아빠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럼 잘 알죠. 네, 제가 무슨 일 생기면 꼭 아빠한테 달려올게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아셨죠? 딸의 말에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도 애가 애교도 많고 부침성도 좋아서 시부모님에게 알아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전 딸의 든든한 배경이 돼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기 마련이잖아요. 친정엄마가 없는 딸애가 기댈 곳은 오직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정이 다 돼가는데 딸애한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얼른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 너머 딸아이의 분위기가 뭔가 이상한 겁니다. 아빠, 주무셨어요? 아니, 아직 안 잤어. 누워서 TV 보고 있었지. 그런데 무슨 일이야, 우리 딸. 이 시간에 아빠한테 전화를 다 하고. 아니, 무슨 일은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아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아빠, 우리 언제 엄마한테 한번 다녀와요. 엄마? 그래, 너 시집 가고 나서 엄마한테 한 번도 안 갔지?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서운해하겠다. 갑작스럽게 아내를 찾아가자는 말도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도 좀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딸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거냐는 제 질문에 거듭 아니라고만 답해왔네요. 전화통화를 마치고도 딸의 걱정에 한참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날이 밝으면 딸의 얼굴을 한번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날 전 차위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선이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무척 좋지 않아요. 어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사고? 아니 어쩌다가? 병원이 어딘가? 우리 선이가 있는 병원이 어디냐고? 딸애가 교통사고로 위중하단 소식에 심장이 마구 뛰더군요. 전 허겁지겁 병원으로 향했어요. 대체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딸애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최악의 상황까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눈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전날 밤 멀쩡히 저와 통화를 한 딸이 사경을 헤매다니 갑작스러운 이 상황이 너무나 황망했네요.
힘없이 늘어져 있는 딸 옆에는 사위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 사위의 얼굴을 보자마자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내 딸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건지 자세히 좀 말해봐. 그러니까 제가 선의를 데려다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호위반을 하며 튀어나온 사람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는데 차가 정복되는 바람에 선의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뭐라고? 아니 그럼 자네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됐단 말인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선이가 영영 깨어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고. 아니에요, 장인어른. 선이는 분명 깨어날 수 있을 거예요. 사위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말에 눈이 뒤집히더군요. 정작 운전대를 잡은 사위는 별로 다치지 않고 멀쩡한데 제 딸만 중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당장 역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당장 머리를 열고 수술을 해야 하는 딸 때문에 어떻게 할 정신이 없었어요. 일단 어떻게든 딸이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딸이 있어야 제가 있는 거니까요. 전 수술 집도를 맡은 의사 선생님에게 제 딸 좀 살려달라고 간곡히 빌었어요.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만 믿고 수술실 앞을 꼬박 지켰네요.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록 수술실에선 감감무소식입니다. 저 내가 타는 심정으로 딸아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딸아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지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쪽에 출혈이 심한 부분은 수술이 잘 됐지만 환자분이 의식을 찾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딸아이를 잃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만에 하나 딸이 의식을 찾지 못한다면 제 딸이 식물인간이 된다는 말과 같았네요. 전 딸애가 의식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별의별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딸아이의 몸을 주무르며 말을 걸었고 평소 딸애가 좋아하는 음악을 뒤에다 대고 들려주었죠. 부디 딸이 잃어버린 의식의 한 가닥이 본인이 살던 이곳에 닿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회사에 쓸 수 있는 휴가는 다 써가며 의식을 찾지 못하는 딸아이를 간병하는데 온정성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숨만 쉬고 있는 딸애는 좀처럼 눈을 뜨지 못했어요. 금방이라도 기지개를 펴며 아빠 하고 불러줄 것만 같은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입원한 병원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자가 기웃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보험회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누워 계신 분이 장선희 씨죠? 장선희 씨가 혹시 돌아가시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으시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어떠신지 확인차 나오게 됐습니다. 예? 지금 사경을 헤매는 사람 앞에 두고 장난하세요. 제 딸이 죽이라도 한답니까? 그나저나 딸에는 그런 보험을 든 적이 없는데 대체 누가 보험을 들었단 거예요? 아, 네. 사망보험금과 후유장애금으로 3억이 지급되는 보험인데요. 계약자는 이근태 씨고 피보험자는 장선희 씨로 돼 있습니다. 수익자는 계약자이신 이근태 씨로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사위한테 3억이 지급된단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느닷없는 소식에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3억짜리 보험이 들어있다는 말이 너무나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같은 차 안에 함께 타고 있었고 똑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사위만 멀쩡하다는 것도 수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생각이 꼬리를 무니까 별별 상상이 다 들더군요. 전 참다 못해 사위에게 따져 물었네요. 자네, 혹시 선이한테 보험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나? 네? 네. 유사시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놨죠. 그런데 그건 왜요? 아까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사람이 나왔었어. 선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네한테 3억이 간다고 하더군. 그게 사실인가? 예? 그렇긴 하겠죠. 하지만 장인어른, 반대로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선이한테 보험금이 지급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각자 보험을 들어놨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난 이 사고가 여러모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간단하게 접촉사고로 끝날 사고가 차가 뒤집어질 만큼 큰 사고로 번진 것도 이상하고, 우리 딸은 목숨이 위태로운데 자네만 멀쩡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3억짜리 보험금이 자네한테 지급된다는 것도 나 무척 수상쩍단 말이야.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제가 일부러 사고를 키웠단 거예요? 아닙니다. 아내한테 그런 짓을 하다뇨.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측이세요. 돈 앞에선 무슨 짓을 벌일 줄 누가 아나. 아무튼 난 당분간 자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병원에 오지 말았으면 좋겠네. 장인어른, 제가 선이 남편인데 어떻게 와보질 않습니까? 제발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됐고, 난 선이가 회복하는데 자네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전 사위를 병원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의식을 찾지 못하는 딸애를 사위한테 맡긴다는 게 너무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사고가 나기 전날 밤 딸애가 늦은 시각에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것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게 의심스럽고 꺼림칙했습니다. 사위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리더군요. 하지만 딸애가 하루빨리 의식을 찾고 회복하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전 눈을 뜨지 않고 숨만 쉬고 있는 딸애를 돌보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하지만 딸애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병원 침대에만 누워있는 날은 길어져만 갔습니다. 매일 딸애의 상태를 살피러 오는 의사 선생님도 뭐라고 확답을 주지 못하고 심각한 표정만 짓는 겁니다. 그런 딸아이를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전 답도 없고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딸의 사고 이후 보이지 않았던 안사돈이 직접 절 찾아왔더라고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사돈, 우리 며느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네, 지금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쩐 일로? 선이가 그렇게 되고 나서 혹시나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싶어서 한 번 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근태톰에서 소식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돈 혼자 고생하고 계신단 말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불쌍한 우리 며느리 얼굴도 볼 겸요. 며느리가 걱정돼 찾아왔다는 안사돈은 딸애를 붙잡고 한참 눈물을 훔치더군요. 여태껏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죽겠는데 왜 누워만 있냐며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안사돈의 모습에 저도 콧날이 시큰해졌죠. 사돈, 제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며칠씩은 간병을 하러 오겠습니다. 사돈 혼자 선의를 간병 보는 건 너무 무리예요. 아닙니다.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전 괜찮아요. 간병에는 효자 없단 말도 있잖아요. 사돈이 몸을 잘 추슬러야 우리 선이가 일어날 때까지 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힘을 보태야죠. 오늘은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사돈은 오랜만에 푹 쉬다 오세요. 이 시애미도 엄마나 다름없어요. 제가 있는 동안은 선이 걱정 마시고 일 보고 오세요. 안사돈의 말에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애들 결혼시킬 땐 그렇게 어깃장을 놓더니 그래도 며느리라고 애를 써주는 모습이 감사했어요. 그런 안사돈에게 딸의 사고가 차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단 말을 차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사돈의 배려 덕분에 전 오랜만에 목욕도 하고 깊은 잠도 잘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안사돈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병간호를 하러 와주셨고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어주었죠. 딸애가 깨어날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혼자 고군분투할 때보단 견디기가 훨씬 더 수월했네요. 그렇게 안사돈의 도움으로 딸의 간병을 나누어서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병원에서 기웃거리고 있는 사위를 목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위는 병원에 나타나지 말라는 제 경고를 무시하고 병실 근처를 배회하고 있더라고요. 전 눈이 확 뒤집히고 말았어요. 자네 뭔가? 내가 분명 병원에 오지 말라 그랬지.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기어온 거야? 아버님, 그게 아니라 저도 선이 얼굴 좀 보려고요. 제가 남편인데 아픈 아내 얼굴은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남편이 아니라 돈에 눈이 먼 남편이겠지. 선이가 눈을 뜨기만 하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헛짓거리 할 생각 말고 어서 돌아가. 아버님, 정말 오해십니다. 제가 미쳤다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아무튼 내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 어서 돌아가. 저는 사위가 딸의 주위를 맴도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겨우 생을 붙잡고 있는 딸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전 사위가 마냥 순수하게만 보이지는 않았네요. 그렇게 사위를 내쫓고 또 며칠이 지났을 거예요. 우연히 딸의 입원복을 갈아입히다가 딸의 몸 구석구석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멍이 들어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너무 오래 누워있어서 생기는 욕창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폭력을 가해서 생긴 상처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었죠.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은 바로 사위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병원을 기웃거리던 사위가 딸에게 해코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안사돈이 딸의 간병을 보고 있을 때 찾아와서 안사돈 몰래 딸에게 이런 짓을 벌였을 거란 확신이 확 들더라고요. 전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사위에게 쫓아가려고 했지만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니 사위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 일이었죠. 의식이 없는 자기 마누라를 이런 식으로 괴롭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 그런 사위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하리라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남몰래 딸이 누워있는 병실에 작은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사위의 가면을 벗기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네요. 그리고 여느 때처럼 안사돈과 교대를 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갔어요. 분명 제가 없는 사이 사위는 또 찾아올 테고 또다시 우리 딸에게 분풀이를 할 겁니다. 전 그 증거를 확실히 잡아서 법적으로 응징을 하리라 생각했죠.
그리고 이튿날 밤새 딸의 간병을 해준 사부인과 교대를 하자마자 미리 설치한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전 동영상 속에 담긴 엄청난 진실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영상 속에는 모두가 잠든 새벽녘 부스스 일어난 안사돈이 딸애를 꼬집고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의 불행에 가슴 아파하던 시어머니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악랄한 표정으로 딸애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 안사돈은 미동도 하지 못하는 딸애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었어요. 혹시 인기척이 들리기라도 하면 아닌 척 딴청을 피우는 천연덕스러운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더군요. 전 안사돈이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M1 사위만 의심하고 있던 거였죠. 모든 게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어서 급한 일이 있으니 잠깐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안사돈은 곧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고 전 그런 안사돈에게 제가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며 강하게 따졌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픈 며느리를 위해 간병을 하겠다고 하더니 의식도 없는 애를 이런 식으로 괴롭혀도 되는 거예요? 대체 사람을 얼마나 못 믿었으면 카메라까지 설치하신 거예요? 그래요. 하도 미운 며느리라서 제가 좀 괴롭혔습니다. 얘 때문에 우리 모자 사이가 얼마나 멀어진 줄 아세요? 얘만 없었으면 우리 큰태랑 잘 지내고 있었을 거라고요. 선이 얘가 우리 아들을 빼앗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때렸습니다. 너무 얄미워서 그랬다고요. 그게 뭐 큰 잘못입니까? 뭐라고요?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적반하장식으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듯 뻔뻔하게 나오는 안사돈이 얼마나 기막혔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리고 항거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했어요. 그에 대한 증거로 동영상까지 제출했네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위가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더라고요.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며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실은 제가 결혼을 한 후에도 어머니는 선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걸핏하면 선의를 못사게 굴어서 저와도 많이 다투셨죠. 하지만 그럴수록 어머니는 선의를 괴롭히시더라고요. 선의 때문에 아들을 빼앗겼다면서 저에 대한 소유욕도 강하셨어요. 그런데도 선의는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면서 어머니의 심수를 다 받아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착한 선의는 다 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선이 간병을 한다고 하시길래 그래도 아픈 며느리를 보시면서 그동안의 일을 후회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미련했습니다. 제가 선의를 지켰어야 했는데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위는 병실 주변을 맴돌았던 모양입니다. 며느리를 간병하겠다고 나선 엄마가 사실은 못 믿어왔던 것이겠죠. 전 그것도 모르고 사위를 내쫓기 바빴으니 미련한 건 저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더군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안사돈은 경찰 조사에서 며느리를 때렸던 이유가 자극을 통해 의식을 잃은 며느리에게 도움을 주려 했다는 변명을 했다더군요.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이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제출한 동영상에는 며느리를 힐난하는 안사돈의 중얼거림도 전부 녹음이 돼 있었거든요. 결국 안사돈은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됐고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바깥사돈과 사위는 저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를 했고 저도 안사돈이 적절한 선에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뭐였냐면요. 안사돈이 법원에서 처벌을 받자마자 딸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눈을 뜬 딸애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멀쩡했고 자신은 한 달이 아니라 단 몇 시간 동안만 잠을 잔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전 딸애의 말에 안도했어요. 적어도 딸애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고통은 없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침대 위에서 꼼짝 못했던 답답함뿐만 아니라 안사돈의 폭력에도 무감각했다는 거니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을 회복한 딸애를 통해 사위가 딸애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들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을 보호해주려는 사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우연한 교통사고로 3억 보험금이 욕심난 사위가 일을 벌인 것이라고 의심을 했었던 겁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까 도저히 사위 얼굴을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안사돈을 법정에 세웠고 그것도 모자라 사위의 진심까지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물론 착한 사위는 다 이해한다고 했지만 말입니다. 사연을 드리고 있는 지금은 모든 게 제자리를 잡고 제 마음도 평온하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도 그런 아픔을 견뎌낸 딸 내외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딸 내외는 안사돈과는 아직도 거의 절연하고 사는 모양입니다. 바깥사돈과도 이혼을 하고 서로 따로 산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도 안사돈과 관계되는 건 소름 끼치도록 싫지만 그래도 사위는 자기 부모니까 가끔 때가 되면 한 번씩 찾아뵈라고 당부했어요. 아들에 대한 집착이에 병이 든 안사돈도 어찌 보면 불쌍한 인생이니까요. 속 시원하게 묻어둔 이야기를 풀어놓으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네요. 이 맛에 청자분들이 사연을 보내는 모양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소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공감해 주신다면 이 또한 큰 기쁨이 아닐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